여러분이 유만수라면 취직을 위해 사람을 죽일 건가요? 어쩔 수가 없다는 시대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실적 비극을 블랙 코미디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물의 극적인 선택과 행동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평들도 많죠. 만수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꼭 제재업체에 들어가려 할까요? 이 영화의 핵심 소재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의 소재는 종이죠. 구본모가 좋아하는 아날로그인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가니 종이 사용량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0년대 이후로도 종이 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죠. 신문, 잡지, 문서 등의 인쇄용지는 줄고 인터넷 쇼핑을 위한 박스, 포장지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많이 쓰이지만 용도와 형태가 달라진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종이밥을 먹었으니 자신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영화 속 실직자들은 종이를 만들기 위해 길러진 숲속의 정갈한 나무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 가지로 고정된 용도로 나이테를 쌓아온 이들이 말하고 있죠. 어쩔 수가 없다고. 그 말을 중얼거리며 사람을 죽이는 주인공은 탐욕스러운 살인자일까요? 절박한 가장일까요? 영화의 오프닝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2악장으로 시작합니다. 모차르트가 빈에서 힘든 시기를 겪던 1786년에 작곡된 곡으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비극을 암시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죠. 이 음악을 배경으로 다 이룬 것 같다며 만족하는 만수는 그래 와라 가을아 라면서 계절의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이는데요. 정작 그에게 찾아온 건 안정적인 수확을 하는 중년의 가을이 아니라 실직과 가족 해체의 위기였습니다. 결국 그는 또다시 학위를 따려 공부와 일을 병행하던 시절처럼 가족을 등지고 바삐 돌아다니죠. 오프닝과 엔딩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만수가 가족을 껴안는 장면인데요. 1분만 일하며 짧은 시간의 행복을 느끼죠. 그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뒤로하고 밖을 돌아다니며 돈과 안정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결과물로 아주 짧은 평안을 느끼죠. 이 영화는 많은 장면들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아야 하는 가족을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야 찾아가는 모습이나 일자리가 나오기도 전에 경쟁자를 제거하고 뱀에 물렸을 때의 처치도 완전히 반대로 하죠. 종이 산업이 숲을 해친다는 비난에 종이를 만들기 위해 키운 숲이라는 해명도 당연한 듯 들리지만 의문이 듭니다. 종이가 되지 않으면 나무의 가치는 사라질까요? 유만수는 태양제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종이가 될 나무처럼 태양을 보며 25년간 무럭무럭 성장했죠. 그러나 회사가 인수되어 버리자 종이가 되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그는 재생종이라도 되고 싶어 매달리죠. 만수는 자신의 가치를 오직 종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지업계에 취직하려고 하죠. 구본모에게 음악 카페의 길이 있었듯 만수도 분재 같은 식물 쪽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설비 전문가였던 고시조 역시 능숙하게 자동차의 문제를 살피는 모습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영화 초반에 만수가 길렀던 일자 코스염은 이리저리 모양 잡힌 분재처럼 그가 표현한 자신의 개성이죠. 하지만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하자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습니다. 휘어짐 없이 올곧게 자란 나무처럼 종이에 적합한 깔끔한 재료임을 뽐내고 있죠. 3명의 실직자를 대표하는 만수는 면접장에서 통역 뒤로 비치는 햇빛에 눈을 뜨지 못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는 이제 햇빛을 받아 새롭게 성장하는 게 두렵습니다. 중년에 이르는 나이의 햇빛은 썬팅된 차창에 꺼진 핸드폰 화면에 반사되어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마주하게 만드는 불편한 요소죠. 구본모의 아내 아라도 마지막에 햇빛을 받으며 불편해하죠. 그녀는 슬픈 척 연기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남편을 잃은 비극의 과부 역할을 연습한 게 이 순간을 위한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들이 훔친 핸드폰을 묻던 만수도 내리쬐는 태양에 불편해합니다. 성공한 펄프맨으로 남고 싶은 그의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햇빛을 아들이 가려주죠.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입니다. 태양제지에서 문제지로 이직하는 만수는 성장을 거부하고 낮에서 밤으로 도망칩니다. 과거의 업적과 영광에 기대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최선출과 술을 마시다가 그를 통해 취업의 길이 열렸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 역시 과거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죠. 어쩌면 그에게 당한 모욕감과 그의 인스타에서 느낀 질투심에 그냥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얻어낸 자리는 빛이 없는 자동화 공정인 소등 시스템의 관리자죠. 그는 원하던 대로 빛이 없는 자리로 도망갑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곳에서 의미 없이 남은 자신의 정체성, 방망이를 두드리며 시간을 보내죠.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어쩔 수가 없다는 분명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이전 영화들에 비해 모호한 부분이 많지 않은 작품이죠.
피할 수 없는 시대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하느냐, 아라의 말대로 실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주제는 분명하지만 그 답은 모호한데요. 주인공 유만수는 나무로 표현됩니다. 방치되어 썩어가는 배나무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고추 화분을 들어올릴 때에는 마치 소변 같은 물을 뒤집어 쓰죠. 25년 동안 일하며 올해의 펄프맨 상까지 수상한 그는 나름 잘 자란 나무입니다. 구본모와 고시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작 자리를 보존하는 최선출은 펄프맨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거목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나무가 베이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온 이유가 궁금했죠. 알고 보니 구불구불하고 냄새나고 쓸모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쓸모가 없기에 오랜 시간 살아남았죠. 반대로 그날 저녁 그를 손님으로 맞이한 집에서는 울지 못하는 거위와 잘 우는 거위 중 울지 못하는 거위가 식탁에 오릅니다. 쓸모가 없어서 죽임을 당했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인력을 감축하니 쓸모없는 사람부터 잘랐죠. 그러다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 만수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자들을 죽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죽는 거죠. 장자는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사이에 머물겠다 말합니다. 쓸모 있는 제목은 죽어서 기둥이 되고 쓸모가 없으면 효율을 위해 제거되니까요. 이 말은 사회는 인간을 쓸모로 구분하기에 나무처럼 도끼질해서 모가지를 날린다는 겁니다. AI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느끼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쓸모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이 다 죽어야 할까요? 사람이 사람을 쓸모에 따라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 관계가 있죠. 친구, 연인, 가족입니다. 만수의 딸 리원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따라하기만 하고 첼로에 대단한 재능을 가졌죠.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연주를 안 들려주기에 아무도 리원이의 재능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쓸모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죠. 물론 자신들의 딸이 쓸모없으면 버리려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방법은 첼로뿐이라며 그녀가 사회에서 쓸모없어 제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아들 시원이는 엄마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친구네 아빠 가게에서 도둑질을 합니다. 쓸모가 있으려다 죄를 짓고 자신을 해치죠. 그래도 만수와 미리는 아들을 감싸줍니다. 가족은 서로를 쓸모로 평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수는 가장인 자신을 가족들 입에 밥 넣어주는 사람이라 묘사하죠. 딸에게 해주지 못한 비싼 첼로와 대학 교수 수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부족한 쓸모를 죄로 여깁니다. 더 좋은 것은 못해주더라도 가진 것을 지키게 해주기 위해 발악해서 겨우겨우 얻어낸 것들에 대한 보상이 1분간의 포옹이죠. 장자는 쓸모 없음이 쓸모 있음을 지탱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서 있을 한 줌의 땅이라 해도 그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이 사라진다면 아득한 벼랑 위에서 버틸 수 없다고 설명하죠. 유능한 재즈맨 만수를 버티게 해준 건 아무 쓸모없는 1분의 포옹입니다. 그의 취미인 분재도 중요하죠. 범모의 음악 취미나 선출의 불멍, 미리의 테니스, 댄스 파티까지 모두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입니다. 만수의 아버지는 돼지 농장이 망하고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의 쓸모없어짐을 비관한 결과였겠죠. 최선출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종이를 씁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자동화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펄프는 결국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쓸모없어지는 세상에서도 모든 쓸모는 그 사람들에 의해 지탱되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문장은 사람이 쓸모없어지는 변화에 대한 무력한 긍정 같기도 그 핑계로 사람을 도끼질하는 변명 같기도 하다고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쓸모있게 해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